영상이 아까 누가 잘린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일단 아까 테스트 해보니까 잘리진 않더라고요. 좀 고쳐놨는데 혹시라도 또 잘리면 말씀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3교시부터는 안 잘릴 거예요. 2교시부터까지는 잘리고. 자,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왜 또 안 나와? 오늘 안 눌렀구나. 건전지 문제가 아니었네. 제가 5% 바꿨어. 이거 이렇게 조정하다가. 자, 보시면. 자, 지금은 우리가 자산 가지고 있죠. 자산. 맞죠? 아까는 우리가 자산을 처분하는 걸로 했으니까 이 분계는 어떤 분계냐면 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한 분계예요. 보시죠. 차입금을 현금으로 갚은 거죠. 분계.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가 총액법 입장에서는 순자산이 변화할 때마다 각각 수익 비용이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부채가 감소했죠. 여기다 쓸게요. 좀 꼼꼼하게요. 제가 일반적으로 자랑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실기할 때 되게 중요해서 나중에 요게.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부채가 감소한 거죠. 그럼 부채가 감소하면 순자산이 자본이잖아요, 여러분들. 자본이 어떻게 돼요? 늘죠? 되세요? 이렇게? 오케이?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이 감소했죠? 그럼 현금이 감소하면 자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준 거죠, 얘는. 그럼 자산이 줄면 자본이 어떻게 돼요? 줄죠. 되셨어요? 그러면 얘는 순액, 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얘가 순액으로 따지면 자본이 하나는 100 증가했고 자본이 하나는 100 감소했으니까 순액으로 따지면 순자산의 변화는 없어요. 순액으로 따지면. 그래서 여기에 수익이나 비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알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세법은 모든 걸 총액법으로 온다라고 했죠. 총액법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자본이 2번 변했잖아요. 각각. 2번 변했으니까 수익 비용 각각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럼 여기 현금이라는 자본이 감소했죠? 그럼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가요, 여러분들. 자본이 이익하고 자본은 같이 간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익이 올라가면 자본 올라가죠? 항상 이익이 올라가면 이익잉여금이 증가해요. 그리고 이익이 감소하면 자본이 감소해요. 항상 여기 출발해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여기 현금이 감소했죠? 자본이 감소했잖아요. 그럼 자본이 감소하면 이익이 감소하죠? 맞죠? 그럼 이익이 감소하는 건 비용이 증가해서 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고, 이거 다시 쓸까요? 그죠? 이렇게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자, 비용이 증가하거나 또는 수익이 감소해서 이익이 감소하죠. 그죠? 이렇게. 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익이 증가하는 건 비용이 감소하거나 또는 수익이 증가할 때요. 이렇게 쓰고 시작할게요. 됐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보실게요. 그러면 이건 제가 지금 총액법으로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건 순액법이고 총액법으로 하겠다. 요거. 자, 일단 현금이 100원 감소했죠. 여기 자본이 감소했어요. 자, 여러분들 자산이 감소했는데 왜 자꾸 자본이 감소했다고 하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분명히 그러신 분도 계실 거야, 지금. 맞죠? 항상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니까 자산 부채가 변하면 자본 변해요. 알죠? 그 생각 꼭 하시고. 자, 그래서 자산이 감소해서 자본 감소했죠? 그럼 자본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증가하거나 수익이 감소하죠? 맞죠? 근데 우리가 세법은 비용이 증가하나 수익이 감소하는 어차피 세법상 소득은 감소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우리가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면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 어떻게 구분할까요? 요거. 얘는 이렇게.
자산이 감소했죠. 맞죠? 자산이 감소해서 자본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 자본이 감소한 걸 지금 비용의 증가로 한 거예요. 되실까요? 이렇게? 자산이 감소해서 자본이 감소하잖아요. 되세요? 그래서 얘를 비용의 증가절고, 비용의 증가. 오케이? 예, 자, 됐고. 자, 됐고.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기가 무너지면 다른 장, 3장부터가 이제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차입금이에요. 차입금. 그럼 얘는 자본이 증가했죠, 여러분들.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이 증가해요. 얘는 빨간색으로 표시. 그럼 여기 자본이 지금 아이고 뭐야? 지금 자본이 증가했죠. 이렇게. 그럼 자본이 증가하면 비용이 감소라고 할 수 있다면 전 증가 쪽으로 할게요. 그럼 수익이 증가하겠죠. 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요. 네, 여기. 자, 얘 차입금. 자, 차입금이 차변이면 부채가 감소한 거예요. 그럼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이 증가해요. 맞죠? 이렇게. 그러면 대변에 수익이 있는 건 수익이 증가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문구 외워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여러분 표정이 안 좋아질 거예요. 여기서 또 뭐냐면, 자, 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이거 중요한 문구예요, 이거. 일단 얘를 꼭 외워주시는 꼭. 여기요.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다. 요거는 진짜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자산이 무슨 비용이야, 미래에. 자, 요거. 우리가 여러분은 자산은 언젠가는 감소하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현금 언젠가 줄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들 엇나가지 말고 사춘기 아니잖아. 사춘기 아니잖아. 언젠가 토지는 감소하겠지. 내가 죄송합니다. 언젠가 감소하잖아요. 법인세 오시고, 그래서 언젠가 자산은 뭐냐면 언젠가는 감소하게 돼요. 알죠? 대표적인 게 우리, 자산의 대표적인 감소 사유가 해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감가상각 자산은 감가상각으로 자산 감소하죠. 자산이 감소하면서 어떻게 돼요? 차변에 감가상각비랑 비용 잡잖아요. 맞죠? 소모품도 어떻게 돼요? 소모품이란 자산 잡으면 쓴 것만큼 소모품 감소시키면서 소모품이 잡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자산은 나중에 사용하면서 또는 처분하면서 없어지니까 그만큼 우리가 총액법으로 따지면 비용이 는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자산은 나중에 없어지면 그만큼 미래에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요 문장을 꼭 외워주세요. 왜냐면 그래서 저자분도 아마 좀 이따 곧 밑줄 친 건데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다. 이거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어디로 좀 가주시냐면, 자, 다시 어디로 가주시냐면요. 여기 있다. 58페이지. 자, 58페이지 가시고 교재. 자, 58페이지 중간에 가시면 유보 사회 유출과 기타의 비교라고 보이시나요? 거기에 별표준요. 별표 치시고 거기 중간에 보시면 혹시 법인세법이라고 있죠. 중간 그 왼쪽 표 있고 중간표 있고 오른쪽 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중간표 보시면 법인세법 있죠. 법인세법의 첫 번째 칸 보이세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손가락 표시의 밑줄 별표. 자산은 미래의 송금, 비용이다. 요게 핵심이에요. 총액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산은 없어지면서 그만큼 비용이 증가가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자산이 없어지는데 비용이 증가, 이게 좀 여러분 참 안 와닿잖아요. 한국어 어렵다. 그죠? 제가 언어 등급 5등급인 거 맞는데, 이게 한국어 어렵지? 그죠? 그래서 한번 사례 가지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일상생활 사례. 지금은 회계적 사례였다면. 일상생활 사례 해볼게요. 자, 직관적이에. 자, 보시죠, 여러분들. 이건 중요해. 지금 계속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다 적어 볼게요. 자, 단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 단기, 1월 1일 날, 갑하고 을이 있어요. 1월 1일 날, 둘 다 현금이 없었어요. 현금이 0. 그리고 요 갑을 장부라고 생각하시고, 을을 세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알죠? 그러니까 둘 다 그지였어요, 그지? 그지? 알죠? 예전에는 저랑 수강생분들 이렇게 사례 들었다가 우리 둘 다 그지였기 때문에 한번 좀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 그래서 갑과 을로 좀 사례 바꿨고요. 여기가 되셨죠? 자, 근데 갑자기 단기말 12월 31일에 지금 사례 드는 거예요. 너무 시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단기말에 갑은 현금이 얼마 있냐면, 현금이 얼마라고 할까? 2천만 원 있고요. 자, 하나도 안 썼대. 알죠? 그냥 기름값만 냈대. 다 이런 것만. 2천만 원 있고요. 을은 현금이 얼마라고 할까? 현금이 얘는 2억 있다고. 2억. 그럼 질문이요. 그럼 지금은 현금이, 그럼 요 사례에서는 현금이 여기 세법이잖아요. 맞죠? 을이 1억 8천만 원이 많죠. 되세요? 질문입니다. 그럼 누가 소득이 더 많이 증가했어요? 어렵진 않은데? 둘 다 그지였다가 여러분 현금을 단기 말에 2천만 원 가지고 있고, 을은 현금을 2억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상한 생각 하시면 안 돼요. 혹시 도둑질 했나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 버는 거예요. 버는 거. 둘 다 자산이 같았다가 자산이 지금 을이 많잖아요. 1억 8천만 원이 현금이. 그럼 누가 많이 번 거예요? 그렇죠. 을이 많이 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세법상 자산이 많죠. 을이 세법이라 했으니까. 그럼 자산이 많다라는 거 우리 아까 세법이 자산이 많으면 유보다라고 했죠. 되셨어요? 그럼 유보예요, 유보. 그럼 유보면 이때는 소득이 세법이 더 많이 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당연한 거 상식. 그래서 여기 세법이 소득이 더 많이 증가했어요. 그럼 우리가 항상 소득이라는 게 이익이죠, 이익. 그럼 이익이니까 얘는 여기 세법이 자산이 더 많다라는 건 그만큼 세법이 소득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소득이 더 많다라는 건 가산조정이라는 거예요? 차감조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가산조정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든 사례는 더 많이 벌어가지고 소득이 는 거죠. 더 많이 벌어서.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거 당연한 상식인데 여러분들 내가 자산이 우리 여러분들 좀 죄송해요. 좀 부자하고 이재용 회장하고요. 우리하고 비교하면 자산이 누가 더 많아요? 이걸 들 걸 그랬나? 여러분들 어디 되시겠죠? 그렇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도 비슷한 입장이에요. 저는 워낙 1등하고 설명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자산이 많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소득이 더 많은 거예요.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암기예요. 자, 반드시 암기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가산 조정에서는 무조건 유보가 나와요. 가산 조정에서는 무조건 유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암기입니다. 암기 좀 이따 밑줄치긴 하겠지만 되셨죠? 이렇게? 자, 그랬다가 이제 미래 여기다 적어볼게요. 미래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자, 미래에 둘 다 사망은 사망. 자, 죽일게요. 죽일게요. 죽여야 돼. 죽여야 이게 돼요. 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수강생분하고 저를 같이 죽였거든요. 사례를 저랑 수강생분으로 들어가지고 그때 많이 안타까워가지고 막 힘들어,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 내가 왜 죽냐고 살아있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그럼 사망하면 재산이 둘 다 어떻게 돼요? 자산이. 유산 말고, 나 입장. 그렇죠. 둘 다 0이죠. 내 입장, 자식 말고, 나만. 알죠? 근데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질문하면 그죠. 유산 남겨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내 입장. 그럼 둘 다 사망하면 둘 다. 내 아들, 자식 말고. 둘 다 사망하면 현금이 어떻게 돼요? 둘 다. 얼마가 돼요? 0이죠, 0. 현금을 가지고 줄 순 없잖아요. 내가 들고. 그래서 현금이 빵원. 맞죠? 얘도 현금 빵원. 빵원. 됐죠? 그러면 누가 더 현금이라는 자산이 더 감소한 거예요? 그렇죠. 세법이 더 감소한 거잖아. 1억 8천만 원이. 그죠? 그래서 현금. 세법이요. 1억. 1억. 만큼 감소했어요. 현금이 이렇게 다. 을이 값보다. 값보다라고 좀 쓸게. 전부 다 값보다. 왜 이러네 이거? 세법이 그렇죠. 이게 맞겠죠, 여러분. 제가 참 값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겠죠. 값보다 많음이 아니라 증가라고 하는 것도 증가가 낫겠죠. 증가. 맞죠? 이게 더 맞겠다. 값보다 1억 8천만 원 증가했다가 둘 다 사망해서 자산이 0이죠. 둘 입장만. 그러면 을이 값보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1억 8천만 원이 더 감소한 거예요. 그럼 둘의 소득은 같아진 거죠. 맞죠? 둘의 소득, 자산만 놓고 보면 소득은 같아진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망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소멸이에요, 소멸. 했죠? 소멸하게 되면 그만큼 세법이 더 많이 감소하죠. 1억 8천만 원만큼, 지금 사례에서요. 그죠? 그래서 여기 세법이 자산이 더 많이 소멸이 돼요. 그러면 여기. 세법상 자산이 더 많이 소멸. 이렇게. 그럼 자산이 감소하는 게 마이너스 유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 요거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그럼 누가 더 많이 여러분들 소득이 감소한 거예요? 맞죠? 을이 더 감소한 거죠, 여러분. 1억 8천만 원만큼. 둘 다 사망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제가 살리자고 죽여버린 거예요. 소멸. 그래서 세법상 소득이 을이 더 많이 감소해요. 세법상 소득이 감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세법상 소득이 감소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저 마이너스 우리 차감 조정. 세법상 소득 감소 이익이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세법상 이익이 주는 거니까 요게 차감 조정이에요. 여기서 소득은 이익의 이익. 그래서 다시 여기 그래서 이때 우리가 차감 조정이니까 이때는 송금 산입일 수도 있고 입금 불산입일 수도 있어요. 같은 거 어저께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법이 자산이 많았으면 나중에 소멸될 때는 그만큼 더 많이 소멸이 돼요. 세법이.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처음에는 우리가 유보였다가 나중에는 그만큼 더 많이 소멸되니까 마이너스 유보가 나오잖아요. 맞죠? 그리고 가산 조정 나왔다가 나중에는 그만큼 자산이 더 감소하면서 우리가 차감 조정이 나오는 거고요. 되실까요? 그럼 암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산 조정에서는 무조건 유보가 떠요. 왜냐하면 자산이 많을수록 이재용 회장님이 더 많은 거니까 자산이. 했죠? 근데 이거 하면 되나? 지금 일 잘하고 계시는데 둘 다 죽었어요. 이재용 회장님이랑 저랑 같이 할게요. 제가 장부. 이재용 회장님이랑 저랑 더 죽었어요. 그럼 누가 더 소득이 더 많이 감소한 거예요? 둘 입장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더 많이 감소한 거죠. 맞죠? 거기는 몇 조 감소고 저는 몇 천만 원? 불쌍하다. 좀 사례가. 눈물 떨어진다, 지금.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앞으로 이렇게 들게요. 사례를. 그죠? 그 회장님하고 저를 드는 게 낫겠다. 자, 이렇게. 자,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거 지워도 되나요? 지웁니다. 자, 파급력 하나도 없고, 유튜브 올라가봤자. 자, 보시면, 그래서 여기. 자, 뭐냐면은요, 우리가 아까는 순액법을 했죠. 여기 보시면 다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아까 X1년도에 회사가 토지 1,000원짜리를 샀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비용 처리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장부에서 없어지는 건 토지가 1,000원이었죠. 근데 세법상 토지는 1,040이었으니까 세법이 1,040원이 없어지죠. 그럼 보세요. 여기 똑같아요. 보시면 여기에서 자산, 여기 X1년도에 왜 이러지? 아직 갈 때는 안 됐는데. 자, 뭐냐면 여기 자, X1년도에는 장부가 토지가 1,000이죠. 1,000. 지금 자산만 쪽만 보시는 거예요. 자산 쪽 유보 쪽 하는 거니까. 근데 세법은 토지가 얼마예요? 1,040이요. 그렇죠. 1,040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법이 자산이 많잖아요. 맞죠? 자산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유보가 떴죠. 유보. 근데 지금 유보는 우리가 장부는 지금 당장의 비용으로 처리를 한 거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세법은 당장의 비용이 아니라 아까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었죠. 그럼 나중에 총액법을 따지면 미래의 토지를 처분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곧 총액법으로.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송금 불산입 쪽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그러면 지금 토지 1,000원짜리를 1,500원에 팔았죠. 그럼 총액법으로 따지면 지금 수익 비용이 몇 번 나와야 돼요? 2번 나와야죠. 왜냐하면 순자산이 변화할 때마다 각각 수익 비용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자, 여기 현금이 증가했죠. 여기 현금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얘는 순자산이 1,500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수익 1,500원. 순자산이 증가한 거마다 수익 되세요? 이렇게 수익. 그 다음 우리 토지라는 순자산이 감소했죠.
맞죠? 순자산이 감소했죠? 얘 비용. 이렇게 봐요, 이렇게. 되시겠어요? 이게 총액법 분계. 예. 근데 세법은 우리가 순자산이 얼마 감소해요? 1,040원이 감소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비용이 40원이 더 인식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세법은 현금 1,500, 이렇게. 비용 1,040 이렇게. 총액법 분계로 따지면. 그러니까 장부는 지금 당장의 비용을 인식하고 세법은 X 1년도에는 네, 비용 안 잡았다가 그러니까 미래의 비용으로 잡은 거죠. 그만큼 없어지면 비용이 더 많이 인식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되시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얘를 비교해 보면 비용이 여기는 송금 산입이죠, 여러분들. 비용이 세법이 40이 많으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송금 산입. 그 다음에 얘를 얘로 고치면 비용이 40이 더 증가하잖아요. 차변으로. 그 다음에 자산이 증가한 거에 감소한 거에 대변에 있으면 감소죠. 그러면 장부는 1000 감소, 세법은 1040 감소. 되시겠어요? 그럼 감소를 더 시켜야 되겠죠? 그럼 자산을 감소시키는 건 대변. 그렇죠. 토지 40. 보세요. 그럼 자산은 나중에 그만큼 많이 없어지면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인식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한 건 지금 당장의 비용 처리한 거고요. 자산으로 처리한 건 미래의 비용으로 처리한 거예요. 세법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앞으로 여러분 제가 표현할 땐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하면 송금? 그러면 얘가 세법상 비용이 40 는 거죠? 는 거죠? 차변에 있으니까. 그럼 얘는 송금, 산입. 그죠? 세법상 비용, 송금. 올리는 거 산입. 그 다음에 자산이 대변에 있으면 자산의 감소예요. 세법상 자산의 감소. 이거 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유보요.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예요. 아이고.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예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보세요. 자, 첫 번째 분계는 먼저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분계는. 근데 우리가 유보 추인이다라는 건 자산이 장부가 세법이 많았었죠. 세법이 40이 많았다가 없어지면 그만큼 40이 더 감소하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처음에는 40이 증가했죠, 여러분들. 자산이 40이 증가했다가 그만큼 40이 더 감소하죠. 그러면 둘 다 자산, 현금, 토지라는 자산 둘 다 얼마 된 거예요? 0 된 거잖아요, 0. 그럼 차이가 해소가 됐죠. 차이가 났던 토지가 40이 많았었잖아요. 여기 한번 보시면 장부는 토지가 X 1년도에 1000, 세법은 토지가 X 1년도에 1040이죠. 되세요? 그러면 지금 세법이 많았잖아요, 여러분들. 자산이 많았는데 얘를 팔았어요. 그럼 팔게 되면 장부상 토지 얼마 돼요? 0. 세법도 토지 0 되죠. 그러면 우리가 차이가 났던 40이 해소됐잖아요, 여러분들. 해소됐으니까 반대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보 추이는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계속 설명을 할 거고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가지셔야 되냐면 뭔지 몰라도 우리가 차이가 났던 자산 부채가 소멸하면 둘 다 0이 같아지는 거죠. 같아지면 차이가 해소됐으니까 반대 세무조정을 해야 되겠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추인 설명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이거 추인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조금씩만 여러분 알아가시는 거지 추인을 유보 추인 같은 걸 한 방에 아시는 건 힘들어요. 알죠?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알죠?